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의 마지막 꼭지이고요. 서머라이즈 함수와 그룹 바이 기능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select 함수는 이제 기능은 특정한 변수를 이제 가지고 오는 함수였고요. 선택을 하는 함수였고, 그 다음에 필터는 특정한 관측치를 이제 선택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mutate, arrange는 이제 정렬을 하는 기능을 제공을 했고요. mutate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을 했습니다. 또한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코드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도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 통계량을 이제 산출을 하고 그 통계량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룹별로 산출을 해주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같이 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ummarize 함수부터 같이 볼 텐데요. 이 summarize 함수는 특정한 이 펑션 자체를 변수에 적용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 자체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 이 아규먼트 자체가 첫 번째가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산출하고자 하는 summary statistic의 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summarize 함수를 이제 작성을 해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또는 팁이 이제 들어가고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계산하고자 하는 새로운 함수명을 왼쪽에 써주고 등호를 통해서 어떤 함수를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어떤 변수에 적용을 할 것인지를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은 새로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변수이고요. 이거는 함수를 적용의 대상이 되는 변수 기존 팁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적용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셋으로부터 가장 단순하게는 평균과 표준 편차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요약 통계량을 산출하는 것은 분석의 필수적이면서 불가결한 이제 스텝입니다. 그걸 조금 더 이제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dplyr 아래 summarize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사소한 건데요. summarize에 보시면 Z로 되어 있는 부분과 S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영국식 영어냐 미국식 영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둘 다 적용합니다. 적용을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만들어집니까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 새로 이 summarize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용했던 이 통계량 기능들은 변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관측치를 선택하거나 하는 식의 새로운 데이터의 일부분을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원 데이터에서 일부가 추출이 되지만 summarize 함수는 아예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통계량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 하나의 싱글 로우가 들어가 있는 한 관측치에 우리가 원하는 변수 값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제 저장이 되겠지요. 이거를 같이 한번 이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우선 dplyr 패키지를 불러오고요. hflights2 패키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팁을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hflights라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astable 명령어를 통해서 hflight2로 변환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데이터 팁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뭘 할 거냐면 지금 현재 이 hflights라는 게 비행 정보에 대한 각각의 비행 편명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리 기준으로
가장 비행 거리가 짧은 편명과 그 짧은 길이와 거리와 가장 긴 길이에 대해서 min dist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가장 짧은 길이를 저장을 하고요. max dist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가장 먼 길이에 저장을 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이제 받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ummarize 1이라는 새로운 객체 데이터 프레임이 팁이 되겠죠. 이걸 만들어서 summarize라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요. hflights라는 데이터에다가 여기선 지금 그대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데이터 hflight2로 바꾸겠습니다. minimum distance에다가는 distance라는 변수명이 있으니까 이 distance라는 변수명의 min 값을, 그리고 maximum distance에는 distance라는 변수의 max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됐을 거예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summarize 1이라는 팁이 하나의 관측치가 있으면서 두 개의 변수가 있다라는 걸로 확인이 되지요. 이걸 한번 15번째 라인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니멈 디스턴스는 79고요. 맥시멈 디스턴스는 3904예요. 이게 아마 마일 기준으로 나와 있을 텐데 79마일을 비행한 게 가장 짧은 비행거리고 3904마일을 비행한 게 가장 긴 비행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서는 똑같은 기능인데 한번 조건을 더 걸어볼게요. 17번째 라인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diverted flight, 그러니까 우회했던 이제 회항을 했던 비행기들 중에서 가장 긴 거리를 비행한 게 몇 마일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summarize 함수를 사용을 하되 먼저 한번 뭐가 들어가냐면 필터가 들어가죠. 그래서 필터의 hflights, 여기서는 뭐 원래 데이터 프레임인데 2로 변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flight2라는 데이터 팁을 해서 diverted라는 변수가 1인 것들만을 골라서 그 중에서 가장 긴 거리가 얼마냐 실행을 해보면 총 3904, 그래서 diverted 1인 게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가장 긴 거리랑 지금 같은 거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summarize 기능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때 우리는 여러 개의 함수를 이제 동시에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형태의 펑션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다만 그 펑션은 벡터를 입력으로 받고요. single number, 숫자를 반환하는 경우라면 어떠한 형태든 상관없이 이 반환 summarize 기능과 함께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세 번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비행 데이터 프레임에서 arrival delay가 있는 것들 중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is NA는 arrival delay라고 했을 때 NA 값이 아닌 것들이니까 arrival delay가 발생한, 도착 지연이 발생한 항공편들 중에서 무엇을 정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earliest라는 거는 arrival delay가 가장 짧았던 거, average라는 거는 arrival delay의 평균, latest라는 거는 arrival delay의 최대값, 그리고 SD는 standard deviation에서 이제 arrival delay의 최대값을 여기 그 표준 편차를 저장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같이 해보면요. AGG1 데이터를 보면 arrival delay가 NA 값이 아닌 경우는 223,874건 정도가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짧은 딜레이, 가장 긴 딜레이, 평균 딜레이, 그리고 표준 편차까지를 실행을 같이 계산을 해서 보자면 가장 빠른 arrival 딜레이가 70분, 그러니까 1시간 10분 먼저 도착을 한 것이고요. 평균적으로는 7.09분 정도 딜레이가 있었고, 가장 딜레이가 길었던 비행기는 978분, 거의 16시간 가까이 딜레이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30.7분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deploy R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R 베이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들 이외에도
굉장히 유용한 그 dplyr 만의 자체적인 함수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first x라고 되어 있는 이 first라는 함수는 벡터 x의 첫 번째 엘리멘트를 의미를 하고요. last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엘리멘트, 그 다음에 nth라고 되어 있는 거는 x라는 이 벡터의 n번째 엘리멘트, 그리고 n 괄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전체 그 행의 개수를 의미를 하고요. n distinct라는 거는 x에 존재하는 입력에 존재하는 값들 중에서 유니크한 값들. 이 n distinct 이전에 파이프 오퍼레이터 할 때, 그리고 그 dplyr 가장 첫 시간에 예시로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기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어떤 값을 도출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실제 그 summarize hflights2라는 통계량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예요. 관측치의 수가 몇 개인가? 전체, 다시 말하면 행의 수입니다. 수가 몇 개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n carrier라는 변수에다가는 n distinct하고 unique carrier, 그러니까 항공사의 숫자, 항공사 수를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비행기마다 뭐 AA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공사의 고유 번호 캐리어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캐리어 코드들 중에 유니크한 것들은 몇 개나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같은 그 목적인데 변수가 DST, 데스티네이션으로 바꾸면 목적지의 수를 지금 계산하는 겁니다. 목적지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얘는 뭐냐면 목적지 중에서 100번째 제 관측치의 목적지를 지금 우리가 산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코드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째 라인을 실행을 한 다음에 agg3이라는 변수를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보면 관측치는 22만 7,496개의 데이터 관측치 항공편이 운항이 되었고요. n 캐리어라는 게 15예요. 이거는 뭐냐면 유니크한 항공사의 그 비행기를 한 번 이상 운행을 했던 항공사의 숫자가 15개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이상 도착한 목적지가 116개라는 것이고요. 100번째 비행편의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는 DFW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공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데이터 팁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질문이 뭐냐면요. 우선 캐리어 코드가 AA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뜻합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의해서 운항된 비행기들이 총 몇 편이 있는가? 이게 N flights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취소된 항공편은 몇 편이나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cancelled가 1이라고 되어 있는 행을 이제 합치면 canc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퍼센트로 계산을 하자면 cancelled는 1인 것에 대한 평균을 계산을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타일로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average delay가 얼마나 되는지 arrival delay에 대해서 not available NA 값을 가진 것은 제외를 하고 평균 값을 취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요 NA.RM은 true라는 거는 not available이 나왔을 때는 remove 지워라 또는 제거하고 계산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거 제일 처음 시간에 거의 이제 극초반에 강의할 때 이 평균에 대해서 not available 값을 어떻게 핸들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AA라는 데이터셋을 만들면 유니크 캐리어가 AA 코드인 거는 이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3244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한번 치환을 뽑아 오자면
총 and flights, 다시 말하면 비행 편수는 3244편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취소된 편명이 그 비행편이 60건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율로 퍼센트로 따져보자면 1.85% 정도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딜레이 타임이 한 0.892 정도, 그러니까 1분 미만인 거죠. 대부분은 딜레이가 안 되거나 했는데 간혹 가다가 딜레이가 된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Summarize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Summarize 기능이 함께 같이 다니는 기능 중에 하나가 Group By 기능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각각의 속성에 대한 값들을 이 테이블에 대해서 특정한 기준을 이용을 해서 개별적으로 Summary Statistic을 계산을 해주는 것을 이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주어진 다음에 근데 변수의 형태는 그룹 바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팩터 형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에 해당하는 이 뒤에 팩터 베리어블마다 그룹을 지어서 통계량을 계산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보면 그룹 바이 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성별에 의해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써서 BMI의 체지방률의 평균을 서머라이즈를 해라 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성이라는 변수가 팩터 형태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에 대한 BMI의 값의 평균이 이제 따로따로 계산이 돼서 리턴이 될 겁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그룹 바이를 이용한 첫 번째 예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선 개별적으로 departure와 그러니까 출발과 도착, arrival delay에 대해서 평균을 알고 싶은데 for each day of week니까 요일별로 출발 딜레이하고 그 다음에 도착 딜레이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코드를 다시 한번 코드로 가서 살펴보자면 hflights2라는 패키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하죠. 먼저 group by day of week라는 거는 전체 데이터를 day of week 값에 따라서 쪼갭니다.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summarize를 하는데 어떻게 summarize를 하느냐? average arrival delay는 실제 arrival delay의 평균 값을 넣어주고 average departure delay는 실제 departure delay의 평균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47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보면요. day of week가 1부터 7까지 총 월화수목금토일 7일의 요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각각의 요일들에 대해서 평균적인 arrival delay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이 출발 딜레이가 평균적으로 길었던 요일은 네 번째니까 목요일이 되겠죠. 9.8분 정도가 됐고요. 가장 arrival 딜레이가 짧았던 시점은 이제 수요일 5.53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departure delay 같은 경우에는 역시 목요일이 가장 길어서 12.4분 정도 됐었고요. 가장 짧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이 되겠네요. 7.59분 정도 departure delay가 있었다.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summarize만 썼을 때는 어떤 특정한 기준값이 아닌 전체 데이터에 대한 요약 통계량을 산출한 반면에 이 group by 명령어를 사용을 했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기준값에 따라서 개별적인 그룹들의 통계량을 산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deploy R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챕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초반에 사실은 deploy R 패키지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은 베이직 R 기능을 통해서도 그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52번째부터 54번째 라인에 나타나는 부분인데 52번째를 보면요. tapply라는 함수 우리가 그 처음 문법 R 문법 할 때 설명을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이거는 각각의 팩터 형태 데이터에 대해서 apply를 하는 적용을 하는 함수였고요. arrival delay hflights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arrival delay라는 변수를 hflights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day of week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값을
계산을 해라. 그런데 na.rm은 true니까 not available, na 값이 나왔을 때는 그 값은 제거해라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실행을 해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콘솔 창에다가 찍어 볼게요. 콘솔 창에다가 average arr delay 함수를 쳐보면 총 7개의 값들에 대해서 숫자들이 계산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average departure delay는 h flights의 departure delay 변수 값들을 이제 변수 값들을 가지고 평균을 계산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day of week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값을 계산해라 라는 뜻이었죠. 이거를 실제로 다시 똑같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를 이제 이 H flights의 day of week에 대해서 유니크한 값을 소팅을 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소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average arrival delay, average departure delay까지를 컬럼 바인딩을 통해서 묶었을 때 우리가 아까 이 그룹 바이와 서머라이즈를 통해서 계산을 했던 값들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크립트 기준으로 46번째에서 49번째 라인과 52번째에서 54번째 라인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건데 전자가 훨씬 더 구현하기도 깔끔하고요.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도 쉽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서 select 빼고 아마 다 나오게 될 텐데요. 기능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항공사를 정렬시키고 싶어요. 랭킹을 매기고 싶어요. 등수를 매기고 싶은 겁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랭킹을 매기고 싶냐면 출발 딜레이가 짧은 항공사일수록 높은 등수를 주고요. 고객 입장에서, 승객 입장에서는 출발이 지연되면은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의 출발 딜레이가 짧은 항공사들에게 높은 등수를 주고 긴 항공사들에게는 낮은 등수를 주는 그러한 통계량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되죠. H flights 2라는 팁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선 필터링을 합니다. 뭐냐면 departure delay가 0, 그러니까 not available인 것들에 대해서는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departure delay가 0보다 큰 것들에 대해서만 가지고 옵니다. 0보다 작은 것들은, 작거나 같은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제외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항공사별로 이거를 계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룹 바이 함수를 써서 유니크 캐리어 변수를 그룹 바이를 시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summarize 함수를 통해서는 무엇을 계산하느냐? departure delay의 평균 값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앞서서부터 첫 줄부터 보면 departure delay가 not available이거나 0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은 제외를 시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항공사별로 그룹핑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그 항공사별로 출발 딜레이를 평균을 냈고요. 그런 다음에 mutate라고 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어요. 어떤 변수를 만들었느냐? average의 이 평균 딜레이에 rank라는 이 함수를 적용을 해서 rank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arrange를 통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까지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filter 함수, group by 함수, summarize 함수, mutate 함수, arrange 함수, select 말고 지금 다 나왔지요.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6번째 라인부터 해서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이 콘솔장이 나타나는 것처럼 총 15개의 항공사들에 대해서 코드가 C5인 항공사가 평균적인 departure delay가 17.9분으로 가장 짧았어요. 그래서 랭크가 1등입니다. 랭크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시켰기 때문에 가장 꼴찌를 보면 EV라는 항공사 코드를 가지고 있는 항공사가 평균 딜레이가 49.3분으로 가장 길어서 랭크는 15위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디플라이 아래 기능들을 조합을 해서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전 시간들에서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는 게 코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동일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드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한번 같이 보자면 여기 64번째 라인부터 보면요. 우선 hflights2라는 데이터에다가 무엇이 들어가는 거냐면 hflights의 이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departure delay는 not available이 아니면서 departure delay가 0보다 큰 경우에 unique carrier에 대해서 그룹 파일 해라 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hflights2라는 이 데이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9,996개의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hflight2에 대해서 summarize를 먼저 해라.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summarize 된 이 변수들에 대해서 mutate를 하는데 이 mutate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summarize가 되는 이 departure delay의 평균 값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rank를 이제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summarize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average 값들의 rank가 새로운 변수로서 추가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되게 지금 처음 보실 텐데 요거를 arrange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arrange를 하느냐? rank에 대해서 arrange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앞에 보셨던 것처럼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썼을 때와 직관적인 이해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hflights2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 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9번째 라인 다시 실행을 해서 원본 데이터 다시 한번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라인에 hflights라는 데이터를 팁으로 바꿔주는 부분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작업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셀렉트 말고 모든 작업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이 항공사들에 대해서 정렬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정렬이냐면 이번에는 타임이 아니라 딜레이 프로포션, 그러니까 딜레이가 된 비율에 대해서 어라이벌 딜레이가 된 비율에 대해서 이 랭킹을 이제 매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스크립트를 보면 hflights2라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팁으로부터 우선 유니크 캐리어를 통해서 그룹 바이를 해야 되겠죠. 그룹별로 첫 번째 필터링을 합니다. arrival delay가 not available이 아닌 것들만 필터링을 한 다음에 이 비율을 구해요. 퍼센트를 구합니다. arrival delay가 0보다 큰 것에 대한 평균 값이 바로 p delay라는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rank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요. p delay라는 p underbar delay라는 값에 랭킹을 매겨서 랭크 변수를 만들고 그 랭크를 arrang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다시 한번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데이터셋으로부터 unique carrier에 대해서 그룹을 짓고 arrival delay에 대해서 not available 아닌 건 빼고 not available인 것은 빼고 arrival delay가 0보다 큰 것에 대한 비율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해당하는 비율의 랭킹을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서 그 랭크가 큰 순으로,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큰 쪽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라 라는 게 74번째부터 79번째 라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실행을 같이 해보면요. 이 딜레이의 비율은 AA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항공사가 0.303으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F9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항공사가 0.556으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예시로서 이번에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arrival delay에 대해서 이 딜레이의 평균 값이 어떤 값들이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지 랭크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앞에 예제와 다른 점은 뭐냐면 앞에 예제는 departure delay를 가지고 랭크를 매겼던 반면에 지금 예제는 arrival delay를 가지고 매기고 있습니다. hflight2라는 데이터 팁으로부터 우선 유니크 캐리어 별로
항공사별로 그룹 바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arrival delay가 0보다 큰 것들에 대해서만 또는 not available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필터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85번째 라인에서는 arrival delay의 평균 값을 저장을 해주고요. 그 arrival delay의 평균의 랭크를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서 해당하는 랭크가 가장 낮은 값을 가진 것부터 큰 값을 가진 것까지를 필터링을 어레인지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앞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arrival delay가 가장 짧은 거는 YV라는 코드를 가진 항공사가 18.7분 정도가 되겠고요. B6라는 항공사는 40.5분 정도로 가장 arrival delay 도착 지연이 자주 발생을 했다. 가장 평균적으로 긴 도착 지연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항공사가 아닌 다른 걸로도 한번 이 그룹 바이를 한번 해볼게요. 테일 넘버라는 건 비행기의 꼬리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해당하는 비행기의 유니크한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뭐냐면요. 이 출발지, 이 데이터 H-Flights2라는 거는 공항이 휴스턴 공항에서 그 출발한 편명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스턴에서부터 가장 많이 출발한 비행기 편면이 뭐냐, 그리고 그 비행기는 실제로 몇 번이나 휴스턴 공항을 이륙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90번째 라인부터 보면 H-Flights2에서 그룹 바이에서 테일 넘버를 먼저 편명별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summarize n은 해서 n 괄호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해당하는 객체수, 행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필터를 해서 뭐만 지금 남겨놓냐면 그 숫자가 실제 가장 큰 값이었던 숫자만 남겨두는 거예요. 로직을 한번 보면 그때 테일 넘버는 N14945라는 비행기의 유니크 넘버를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가 수집됐던 기간 동안에 971번을 휴스턴 공항을 이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하나를 볼게요. 이번에 나오는 예시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비행기들이 휴스턴에서부터 단 하나의 목적지로만 비행을 했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비행기 편면이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에서 부산공항, 김해공항을 갈 수도 있고 제주공항을 갈 수도 있고 양양공항을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 하나의, 그러니까 제주도면 제주공항이면 제주공항, 양양공항이면 양양공항, 하나의 비행기가 단 하나의 도착지에만 계속적으로 운항을 했던 게 도대체 몇 편이나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지금 코드를 보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걸 직접 이 파이프라인 오퍼레이터와 디플라이 아래서 제공하는 기능들만 이용해서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숙제로 나갈 거예요. H-Flights2라는 곳에서 그룹 바이에서 테일 넘버 각각의 비행기들을 기준으로 해서 서머라이즈를 뭘 하냐면 N 디스팅트에서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에 대해서 유니크한 것들의 개수를 세요. 그런 다음에 필터링을 하는 거죠. 무엇을 필터링을 하느냐? 한 곳에 목적지만 있어야 되니까 N 데스티네이션이 1인 것을 필터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필터링된 것에 대한 개수를 세면 우리가 원하는 휴스턴 공항에서부터 하나의 도착지로만 운행을 했던 비행기들의 정보가 나오겠지요. 실행을 해보면 1526편이 나오거든요. 비행기 1526개의 비행기는 휴스턴에서 출발해서 단 하나의 도착지로만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번째부터는 또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하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데 개별적인 그 유니크 캐리어 항공사들마다 가장 많이 그 방문한 목적지는 어디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H-Flight2라는 원래 데이터에서 유니크 캐리어와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데이터가 하나의 그 필터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두 개의 기준이니까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행은 유니크 캐리어별로 그리고 열은 데스티네이션별로 나와서 유니크한 개수를 찾고요. 뮤데이트라는 랭크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 랭크라는 변수는 데스티네이션의 이 객체수, 이
n에 대해서 디센딩으로, 여기서는 어센딩이 아닌 디센딩 n에 해당하는 랭크를 만들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든 다음에 필터가 1인, 그러니까 랭크가 1인 것들만 지금 이렇게 골라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니크 캐리어들에 대해서 보시면요, 데스티네이션은 AA라는 에어라인은 DFW라는 코드를 가진 공항에 가장 많이 도착을 했고요. 그때 횟수가 2105번, 그리고 랭크는 당연히 가장 많았으니까 1회였고요. 쭉 가서 뭐 WN이라는 공항, 그 항공편은 DAL, 댈러스일 것 같은데, 이 DAL이라는 공항 코드에 가장 많이 도착을 했고, 그 횟수가 8243번,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데이터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누군가가 하는 질문에 dplyR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이 과목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시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기서는 뭐냐면 각각의 목적지별로 가장 많이 운항을 했던 항공사가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뭐만 다르냐면요, 그룹 바이의 순서가 달라요. 유니크 캐리어 컴마 데스티네이션 하면 항공사 기준으로 목적지가 가장 많이 도달한 목적지를 이제 알려달라라는 것이고요. 111번째에서 데스티네이션 컴마 유니크 캐리어를 하면 목적지별로 가장 많이 운항했던 항공사가 어디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행을 실제로 해보면 총 116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티블이 되죠. 왜냐하면 목적지의 유니크한 개수가 116개였기 때문에. 그래서 ABQ라는 해석을 해보자면, ABQ라는 코드를 가진 공항은 휴스턴에서 WN이라는 코드를 가진 항공사가 가장 많이 운항을 했고요. 그 횟수는 1019번. 그리고 AGS라는 코드를 가진 목적지는 지금 보니까 단 한 번만 운항이 된 것 같아요. CO라는 항공사 코드를 가진 항공사가 운항을 했고 단 한 번 운항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dplyR을 이용한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작업들을 같이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이 hflights2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데이터를 보고 머릿속으로 질문을 해본 다음에 그 답이 나올 수 있는 dplyR의 파이프라인 오퍼레이터 플러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합을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